이거 다 했죠? 네, 아니요. 안한 정재명 했나? 했어요. 웬일? 일단 살펴봅시다. 그래서 어려웠던 문제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자, 176, 177쪽. 382번이요. 382번. 네. 오케이. 쌍쌍바 문제군요. 아니죠, 중문이고요. 어? 아, 맞네. 중 문제네. 자, 방정식, 원의 방정식에 일반형이 나와 있군요. K 마이너스. 얘가 원을 나타낼 때 원의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 자, 그러려면 이 친구를 우선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해선 뒤에 있는 R제곱 값이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어요. R제곱이 0보다 작게 되면 R의 값은 허수가 되고 허수는 좌표평면 위에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를 표준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자, 얘는 표준으로 고칠게. x 플러스 k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k의 제곱. 이걸 하면 옆에 우변의 반지름이 뭐가 되냐면 2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얘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원을 나타내려면 여기 있는 이로 나눠버리죠.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요 지금 이게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을 써야겠네. 지금 k에 대해서 다 성립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어때요? 이거 판별식 써볼까? 4분의 D가 머리가 안 돌아간다. 1 빼기 작게. 그냥 1이죠. 마이너스 1이네. 1 빼기 K. 에? 그래서 4분의 D가 지금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서 판별식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얘는 모든 K에 대해서 성립하면 이게 K가 아니라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부등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된다고. D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근을 갖지 않는 거고 저희 2차 부등식이 이런 식으로 성립한다고. 그래서 모든 실수 K가 저희 2차 부등식 요놈의 해가 되겠네. 그래서 K는 모든 실수. 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것은 근을 가지지 않으니까 이게 붕 떠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K는 모든 실수를 해로 가진다. 됐죠? 그래서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요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야. 얘가 0보다 크다는 게 성립해. 그러면 2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얘가 뭐라고 하냐면 이 원의 넓이가 최소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 원의 넓이가 최소려면 결국 K 값도 최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표준형으로 바꾸면 얘가 2에 K 마이너스 1의 제곱 여기 뒤에 있는 숫자는 플러스 2 여기네. 여기서 됐네. 그래서 요럴 때 최소값이 되고 K가 1일 때 최소값을 가지겠죠. 그러면 이때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2가 되겠네. K에 1 집어넣으면 K가 1일 때 최소값을 가질 거예요. K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2 그리고 이 값이 2가 되는 거니까 R제곱 값이 2니까 결국 R 값은 루트 2가 되겠죠. 끝. 결국 2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요놈의 최소값을 찾으면 내가 이걸 왜 했냐면 이게 K에 대해서 성립 안 할 수도 있잖아. 부등식의 범위가 K의 범위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모든 실수가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판별식을 써보니까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은 2차 부등식이 이렇게 위에 붕 떠 있는 그림이고 그러면 K는 모든 실수가 가능하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2차 함수의 최소로 해주시면 됩니다. 끝! 그래서 답이 루트 2. 다음 넘어갈까? 자, 178, 179 389번이요. 1189 또
1200번이 1201. 오케이. 가봅시다. 1193번 1193. 오케이. 1201번 쌍쌍쌍이네요. 갑시다. 389번. 자, A점이 2루트 3,0. 그 다음에 B점이 0,2. 그 다음 C점이 0,-1. 자, 얘를 꼭지점으로 삼각형 ABC 4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좌표의 그림 나올 때는 대부분 이 그림 그리면 다 해결된다고. 몬스터 좀 그만 먹고, 니 그럼 키 안 큰다. 키 야, 안 근데 시현이 방금 옆에서 보니까 되게 키 크던데? 너 키 몇이냐? 몰라 170 74점, 72 정도 돼? 그냥 근데 머리카락이 있었고 아, 그래? 171 머리카락 없을 때 없을 때 171 그럼 깎아 자, 보자. 자, 우선 뭐부터 확인할 거냐면 이 세 점의 좌표를 볼 때 이 삼각형이 뭔지부터 알아보자. 선분의 AB 길이 얼마야? 4, 12, 4, 4, 16, 4가 4 맞지? 선분 BC는 얘도 4네. 선분 AC는 얘도 4네. 아, 그러니까 얘 정삼각형이네. 오케이, 얘 정삼각. 그래서 한번 그래프 문제는 도형 문제는 그려보면 해결이 된다. 자, 그러면 하나는 0,2 여기 0,2 B점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점은 0,-2 여기 있겠네. 0,-2 0,-2 여기 C점이 있고요. 여기 어딘가에 A가 있겠네. 여기가 2루트 3,0. 자, 그러고 나서 얘를 그렸더니 저런 그림이 되더라. 누가 봐도 정삼각형인 얼마나. 결과가 정말 멍멍이처럼 나와요 자, 그러면 저 루트 때문에 이 오 요 내저번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내저번의 중심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 내저번의 중심은 결국 위에 있는 삼각형의 내심이잖아요. 정삼각형 성질식에 뭐가 있었냐면 외심, 내심, 무게중심 싹 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얘를 내저번의 중심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정삼각형에 대한 무게중심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무게중심만 찾으면 끝나겠다. 그게 내저번의 중심이 될 거야. 그래서 무게중심 찾으면 됩니다. 네. 됐죠? 그래서 이 무게중심의 좌표 C값은 0,-6 그러면 3분의 2부터 4 근데 그냥 대입만 해 뭘? 저거를 싫어. 이게 더 빨라. 저 그렇게 보라는데 이 잘났다. 그 다음에 3분의 2, 0, 0 그래서 이 G값이 3분의 2 루트 3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알아야 될 건 반지름의 길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Y축에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Y축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는 X좌표랑 같습니다. 여기는 X좌표. 여기 반지름이 된다고. 여기 R. 그럼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R의 값이 여기 있는 원의 내저번의 중심 3분의 2루트 3이랑 같다는 거지. 그럼 이거 가지고 R 값 찾았고 중심 찾았으니까 원의 방정식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답은 x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3 플러스 y 제곱 분마가 r의 제곱 9분의 4 3분의 4가 선생님 와 요 레저버님 어. 삼각형에 모든 면의 중점에 다 아닌데 맞아. 정삼각형인데 뭐라고? 레저번이 삼각형의 모든 중점에 이주잖아요. 중점 아니야.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아니 저 레저번이 그건 정삼각형이 아니 삼각형의 아 몰라. 모든 중점에 다 접하지 않나고요.
아니라고 그건 정삼각형이라고. 그거 말고 이렇게 못해. 아 몰라 그냥 풀어서 맞아야 아버지. 네가 말을 이상하게 해서. 됐지? 그다음에 1193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2. 그다음에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자. 이게 뭘 알아야 되냐면 지금 이거 하나 말 안 해줬던 것 같은데 x축이랑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는 친구는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이 친구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 원의 중심들 있잖아요. 요 원의 중심을 여기를 알코마 r이라고 하면 여기 마이너스 알코마 마이너스 r이잖아. 그러니까 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요 원의 중심들은 그러니까 x, y축에 접하는 모든 원들은 원의 중심이 y는 x라는 직선을 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 정도 얘는 작게 그려볼까? 요 점을 연결해보면 얘는 y는 마이너스 x를 지나게 돼요. 그래서 원의 중심은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현재 y는 x제곱 마이너스 2 얘가 위에 있고 요 위에 있는 점이고 그 다음에 xy축을 동시에 접한다고 했어. 그러면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켜야겠지.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을 때린 겁니다. 내가 구하는 원의 중심은 y는 x 위에 있기도 하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2 위에 있기도 해요. 따라서 요거랑 요거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연립합시다. 얘는 x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은 0 되죠? 그래서 x는 2 x는 마이너스 2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원이. 그러니까 y는 x 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2 위에 있는 원이 두 개가 있다고. 원의 중심이 요 위에 있으면서 만들 수 있는 원은 두 가지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럼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x도 있을 거잖아. 요 위에 있으면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위에 있어야 돼. 그럼 두 개를 연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x가 되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얘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며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or x는 1이 된다. 그래서 이 가질 수 있는 뭐라 했니? 동시에 접하는 원의 개수가 m이라고 했죠. 그러면 m은 4겠네. 오늘 넓이하면 10. 넓이 합은 10 나와요? 네. 네. 근데 이거 다른 풀 수 있잖아. 뭐? 이렇게 풀면 그 정식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2 위에 있으니까 그럼 a 제곱 빼기 2에서 그래서 그 두 가지 그걸로 나눠갖고 그래갖고 y가 플러스인 경우랑 마이너스인 경우랑 나누면 그거 되잖아. 잘했어. 맞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거는 지금 중요한 성질이 있는 거죠. x, y 축에 접하는 원의 중심들은 무조건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야 된다. 그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되죠? 그래서 답은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1, 2, 1, 2네. 뭐라고 했네 지금? 원들의 넓이라고 했네. 그러면 그 반지름의 길이가 나와 있잖아. 얘가 반지름 되고 얘도 반지름 되고 얘도 반지름 되고 얘도 반지름 되니까 넓이는 1, 4, 4, 1 4개 더해버리면 10파이가 되겠네. 넓이 10파이, m은 4. 자, 이 특징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특징이죠. x, y축에 접하는 원들은 원의 중심들이 싹 다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동아 또 잔다. 동아 똑바로 한다라니. 저 여기서 안 되죠? 그래, 잘하고 있어. 자, 넘어갑시다. 다음 1201번. 이거 되게 잘 풀었어요. 답.
자, 어떻게 풀까? 잘 풀어봅시다. 젖산의 자체 방정식으로 풀래? 아폴로니우스로 풀까? 접선에 아 그거 우리 인스타 진짜 어려워. 아폴로니우스로 해봅시다. 자, 아폴로니우스 1이 뭐였냐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에 P라는 점이 있고요. AP 대 BP, 선분 AP의 BP의 길이 B가 얘가 M 대 N이라고 주어지면은 이 P점의 방정식은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내분점을 양끝점으로 가지고 원의 방정식입니다. 이게 최종적인 정리였어요. 기억나시죠? 기억나니? 기억 안 나면 기억 안 나면 몰라. 기억해라. 자, 그래서 아폴로니우스로 풉시다. 아저 준비를 안 하는데 한 번만 더 정리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리해놨잖아. 아니요 그 공식을 그거 네. 아, 시끄러. 원리를 시끄러. 자, 그래서 A점이 마이너스 2,1, B점이 1,1 얘를 2대1로 거리의 B가 2대1일 때 P의 B의 크기가 최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분점부터 찾죠. 갑니다. 3분의 2 마이너스 2 3분의 2 플러스 1. 그래서 내분점의 좌표가 0,1인 거 알 수가 있고요. 외분점 갑니다. 1분의 2 4가 4 맞지? 4, 그 다음에 2 1 맞을걸? 아이가 맞나 아이가? 맞지? 모른다 야 이거 외분점 구할 수 있지? 아니 몰라요. 야 외분점 못 구하겠어? 아 구할 수 있긴 있는데 자 외분점 마이너스 내 지금 저 x좌표만 볼게. 그래서 AB의 외분점 찾으려면 x좌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와 1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2와 1을 먼저 주고 2대 1을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차이야. 차이 2에서 1 빼 1분의 그 다음에 얘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은 2 그 다음에 1 곱하기 마이너스 2 근데 뒤에 거는 빼주는 거니까 플러스 2가 된다고. 그래서 4가 된다고. 이게 외분점 공식이었잖아. 그래서 외분점 공식은 항상 요 순서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분점, 외분점을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점 P의 자체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양 끝점을 줬을 때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분명. 만약에 공식을 모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양 끝점이 주어졌으니까 원의 중심은 요 두 개의 중점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반지름 지름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반지름 r까지 구해낼 수 있다. 이게 평균적인 방법이에요. 보통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 더 쉽게 할 수 있는 공식 가르쳐 드린 게 뭐냐면 x-x1, x-x2 플러스 y-y1, y-y2 얘가 0이 된다는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아니요? 저 좀 적어놔라 지금. 그 밑에다가 적어봐라. 적어놔라 좀. 엑스는 엑스가 뭐였죠? 어? 양 끝점. 나 진짜 x1, y1과 x2, y2를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얘가. 말을 줬잖아 저번 시간에. 진짜요? 저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갈 거예요. 갑니다.
자, 점 두 개. 요거 두 개예요. 결국 이 두 점을 양끝점으로 한다고 했어. 그러면 x-0 곱하기 x-4 플러스 y-1 y-1는 0.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 바꿔줍시다. x-2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y-1의 제곱 마이너스 1하고 여기 마이너스 1 튀어나와야 되는데 뒤에 플러스 1 있으니까 플러스 1 사라지면서 이거 원전 제곱식 풀면 따라서 x-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이라서 즉 점 P라는 친구는 지금 어떤 자치를 가지냐면 중심이 2,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의 방정식의 자치를 가집니다. 그려볼까 한번. 자, 2,1 대략적으로 여기 찍을까? 자, 그다음에 지금 뭘 꺼냈는데? 선분 APB P에서 PAB 크기가 최대가 된대. PAB AB는 마이너스 2,1 여기가 A고요. B는 1,1 여기죠. 그래서 요게 A점, 얘가 B점. 여기 중심, 얘를 중심을 GC라고 할까? 이 중심을 가지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원이 어떻게 식으로 그려질 거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대충 요런 원이 그려진다고. 대략적으로 그린 겁니다. 자, 이때 요 원 위에 점 P가 존재해요. 그걸 지금까지 구한 거고. 그래서 P가 요 위에 존재하는데 PAB 크기가 가장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럼 P는 어디에 존재하면 될까? 얘가 요렇게 만날 때. P가 여기 있을 때 각의 크기가 가장 큽니다. 어떨 때예요? 성분 AP가 원에 접할 때. 요때 각 PAB가 가장 크게 돼요. 내가 보여드릴 건 뭐야? 성분 AP의 길이죠. 그래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얘를 어떻게 볼 거냐? 우리 하나 배운 게 뭐냐면 얘를 접선을 연결하고 원의 중심에서 내리면 얘는 수직으로 만나요. 3-2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수직이고요. 그래서 피타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오늘 끝났네.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현재 2고요. 요 길이 얼마니? 여기 2고 2 마이너스 2니까 4잖아. 4. 그래서 선분 AP의 길이는 루트 16에서 4를 빼면 2 루트 3이 되는 거죠. 됐냐? 생각했나? 야, 성아, 너 나가. 나갔다 와. 안 넣는 거. 자잖아. 적고 있었는데. 뭘 저거, 적고 있었는데. 졸리면 알아서 나갔다 와라. 말하고.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 편하면 아폴로니우스로 풀고, 만약에 자체 방정식, 거리의 비가 2대1이라는 걸 이용해서 XY 관계식 찾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선택은 자유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넘어갈까요? 넘어가시. 선생님. 왜? 1205번 하는 뭐예요? 시절 잘 쳤어요. 40. 40이요? 자, 180조 질문. 1205번. 1204번. 1205번. 두 개. 이거 하고 내가 하나 더 설명할 게 있어서 그거까지 한 다음에 밑에 바로 칩시다. 그리고 오늘 원방 끝내고
그리가 너무 애매한데. 지금 보면 대충이라도 그리자. 원을 잘 그리는 방법을 배워와야겠다. 성우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가시 이때도 못 그렸어. 진짜요? 아니 원을 그런 말 있잖아. 원 잘 그린 변태. 쌤은 변태가 됐어요. 원 잘 그린 변태. 왜요? 컴퍼스 그런 말 있잖아. 컴퍼스로 그리는 거 아니에요? 진주쌤 완전 엄청 잘 그려요. 맞아요. 완전 아슬했어. 그럼 진주쌤 못해. 진주쌤 계산하신 거예요? 진주쌤. 내가 연습해 올게. 자 보면은 얘가 C1, 여기가 C2, C2. 자 C1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C2는 x-4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C의 반지름의 길이가 될 수가 있는 걸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요 C의 요 원의 중심 있죠. 이 C의 원의 중심을 그냥 a, 0이라고 해버리자.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는 C와 C1의 관계 그리고 C와 C2의 관계를 확실히 알 수가 있겠네요. 우선 C랑 C1은 지금 외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가르쳐준 게 뭐가 있었냐면 여기 있는 요 반지름 길이가 R이에요. 그리고 C의 반지름 길이는 A입니다. 따라서 C와 C1은 외접함으로 여기 R이랑 두 반지름 사이의 거리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반지름의 길이가 나 왜 이걸 A라고 했지? A가 아니잖아. 요거랑 R이라고 합시다. C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 플러스 R의 값이 A랑 같아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있는 1 플러스 R이랑 요 전체 길이 A가 같아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중심을 A라고 잡았을 때. 됐죠? 다음 조건은 뭐냐면 C와 C2가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여기서 관계식은 뭐냐면 절대값 R-R 요거 사이에 D가 있어야 돼. 요런 관계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R-2죠. 지금 보면 C2, C 여기 있으니까 요 C2의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2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의 C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다면 R-2의 절대값 이것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지. D가 뭐예요? D가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죠. 두 반지름 사이의 거리. 그러면 대가 여기가 4고 여기가 A니까 이 전체 요만큼의 길이가 4고 요 길이가 A니까 두 반지름 사이의 거리는 4-A가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얘보다는 커야 돼. 4-A가. 그 다음에 R 플러스 R. 그러면 R 플러스 R은 여기서 그냥 그대로 R 플러스 6겠지 뭐. 이렇게 성립하네요.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C와 C1이 외접한다는 거에서 첫 번째 조건 찾고요. 두 번째 조건은 그래서 문제에서 구해야 될 거는 R 범위입니다. 그래서 요 A의 값을 R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부등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절대값 R-2 보다는 커야 되고 A에 넣읍시다 이거. 그러면 3-R 그리고 R 플러스 2 요거 가지고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된다. 안 보여요. 사용료가 얘가 됩니다.
풀기만 하면 끝나게 한다. 그지? 선생님 왜? 저 한번 가도 돼요? 어? 저 한번 가도 돼요? 갔다 와. 네 8시 반까지 하면 돼요 어이. 자, 이거 분식 풀면 R은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네요. 그래서 R의 값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다. 됐죠?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여기도 절대가 들어가야겠네. 안 보여요 A랑 4가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이렇게까지. 안 보여요. 나 진짜. 안 보여요. 이거 부등식 푸는 건 쉽죠? 이거 할 수 있죠? 이거 두 개 하고 이거 두 개 하고 그래서 공부모음 전면 되는 거. 연립 부등식. C와 C1이 매접한다는 거, C와 C2가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 그래서 관계식 두 개를 찾고 연립 부등식 했어. 다음 1205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 n제곱이 만나지 않는데 이번에 얘가 만나지 않아야 돼. 그럼 우리가 두 가지 그림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한 작은 원이 안쪽에 들어있는 요 모양이거나 또는 만나지 않으려면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 두 가지 경우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절대값 R-R의 값이 더 커야 돼, D보다. 알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모양일 때는 R 플러스 R의 값이 얘는 D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계식만 생각할 수 있다면 이제 푸는 건 쉽지 않다. 쉽다. 진짜 어렵다. 일단 요 점의 좌표는 0,0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1이고요. 요 점의 좌표는 4,3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n입니다. 이거 가지고 구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1-n 요 놈의 절대값이 d보다 커야 돼. d가 얼마야? 5네. 요 관계식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는 1 플러스 n 얘가 5보다 작아야 되지. 그래서 n의 값은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는 n의 값이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모든 그 범위를 다 찾아야 돼. 그럼 요 경우에서는 n이 4보다 작아야 되네. 그러면 n이 될 수 있는 것은 1, 2, 3 세 개 가능합니다. 이거 풀어볼까? 자, 이거 부등식 풀면 5보다 크니까 1-n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또는 1-n은 커야 돼. 5보다.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n의 값은 6이지. 6보다 크거나 또는 n의 값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가능한 n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7, 8, 9, 10이 가능하게 돼요. 문제에서 n은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n은 여기서 n의 값은 7, 8, 9, 10 4개 나오고 첫 번째 거에서 3개 주어졌고요. 그래서 요 3개를 더해주시면 돼요. 요 7개를 더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했었다, 그죠? 잠시만요. 뭐요? 잠시만요. 싫어. 잠시만요. 쌤 넘어가요. 자, 아 잠시만요. 알았어. 자, 이제 세 번까지 한번 해봅시다. 싫어요. 싫으면 싫을까? 나갈래? 싫으면 싫을까? 남자는 쉽게 못 가요. 그래도 가세요. 다 됐어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볼 거예요. 이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을 지나는 그래프 한번 했었죠. 그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지금 내용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쉬울 것이다. 사실은 모르겠네. 모르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렇죠. 알죠? 어쩔 수 시험은 2교시에 볼 거죠? 아니요. 이거 끝났는데요. 자, 두 가지 원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는 요 친구가 있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요. 용이라 이렇게 두 가지의 원의 방정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면 직선의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마이너스 플러스 k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의 x 플러스 b 프라임의 y 플러스 c 프라임은 얘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내 직방 때 어떻게 설명할게 이거 두 가지를 보여줬어요. 뭐 보여줬냐면 얘가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 그리고 이 두 놈의 교점을 얘가 지난다는 거 두 가지만 보여주면 얘가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놈이 일단 얘가 원의 방정식인 걸 증명을 해야 돼.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같으면서 xy의 항은 없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시면 돼요. 네, 귀찮다. 아니요, 두 개는 예술이에요. 자, x제곱의 개수 뭐가 될까? 1 플러스 k제곱 되겠죠? 플러스 그 다음에 y제곱도 보면 y제곱 k, y제곱이 있으니까 1 플러스 k제곱의 y제곱. 오케이. 일단 x제곱 y제곱의 개수는 같아졌고요. 마찬가지로 이거 다라락 정리하게 되면 뭐 안 할래. 여기에 x 붙고 플러스 여기에 y 붙고 플러스 참수 c가 남아요. 그러니까 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가 있다. 오케이. 첫 번째 조건 만족. xy 한거 없고 x제곱 y제곱의 개수 같으니까 얘는 원의 방정식이다. 두 번째, 얘가 실질적으로 교점을 지나는지 확인을 해볼 겁니다. 하시면 되지. 네? 하면 되죠. 쌤 추워요. 춥다고? 야, 내가 두 놈의 교점의 좌표를 x1, y1, x2, y2 물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외점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일단 두 개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x1, y1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성립하고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성립하겠죠? 그러면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 더하기 ax1 제곱 더하기 by1 더하기 c의 값이 0이 나와요. 그 말은 여기 있죠. 여기 x1 집어넣으면 요만큼이 0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x1, y1을 집어넣으면 뒤에 요 부분이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0 더하기 0은 0이 되는 거니까 x1, y1은 이 원의 방정식 위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야. 똑같은 원리로 x2, y2도 여기 첫 번째 식에 넣어버리면 요 식 전체가 0이 되는 거니까 요거 자체가 0이 되어요. 두 번째 여기다가 넣어도 여기가 0이 되는 거니까 결국 0 더하기 0이 되어서 우리는 증명할 수가 있어요. 얘가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 그리고 교점의 좌표를 지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 퀴즈. 원의 방정식으로 이게 교점을 지나는 원인데 두 놈 중에 한 놈은 표현 가능하고 한 놈은 표현 못합니다. 뭘 표현할 수 있을까? 몰라요. 뭔가요? 자, 1번, 2번 둘 중에 찍어. 뭘 표현할 수 있을까? 이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교점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근데 요 원도 표현할 수가 있고 이 옆에 있는 이 원도 표현할 수가 있을까 하는 말입니다. 한 놈은 되고 한 놈은 안 돼요. 뭐가 안 되게 해요? 몰라요.
아, 좀 생각해. 내가 뭐라 했는지는 아냐? 아니요? 까먹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두 놈 중에 하나는 표현 가능하다고. 이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으로 뭘 표현할 수 있냐고. 아, 쉽잖아. 진짜? 아니 1번, 2번 원의 방정식 중에 내가 뭘 표현할 수가 있냐고요. 이 원의 방정식으로. 단체로? 아니 1번, 2번 둘 중에 하나는 고르라고. 1번이요. 1번은 표현할 수가 있죠. 2번 표현 못해요. 1번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가 있어 이걸로. K가 0 집어넣으면 되잖아. 아. 그럼 1번 표현할 수 있지. 근데 2번은 K가 1이든 0이든 뭐든 간에 여기다 집어넣든 간에 이 식은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2번 원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직선의 방정식도 마찬가지.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됐죠?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단 이때 조건이 있어요. K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돼. 왜?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X제곱 Y제곱 싹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돼요. 그럼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떤 걸까? 일단 얘들아, 이 원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요 두 점을 모두 지나요. 여기 있는 요 두 점을 무조건 지나는 어떠한 원이 될 건데, 즉 이 방정식은 현재 이 두 점을 무조건 지나는 친구야. 오케이? 자, K가 마이너스 1이어 보자. 그럼 K가 마이너스 1 되면 X제곱 X제곱 다 날아가 버리고 결국 얘가 A 마이너스 A 프라임의 X 플러스 B 마이너스 B 프라임의 Y 그 다음에 플러스 C 마이너스 C 프라임 얘가 0이 되겠죠. 그리고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고. 얘가 직선의 방정식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재명아 네.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됐죠?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도 내가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보통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공통인 현이라고 해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있는 얘를 공통현이라고 불러요. 얘의 현이기도 하고 얘의 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통현이라고 부릅니다. 이 친구를. 얘 방정식 어떻게 구하는지도 가르쳐 드렸어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몇 개 풀어보도록 하죠. 어딨지? 어딨지? 가자. 자, 1206번. 자, 얘 두 개의 교점을 지난 직선 y의 ax 플러스 1과 평행해야 돼. 방금 말했습니다. 공통현은 어떻게 그 현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냐면 k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x제곱 y제곱 다 날려버리자. 자, 그러면 얘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친구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에서 빼기 1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 이런 직선 방정식이 된다고. 그러면 x제곱 y제곱 다 날아가면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4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얘가 공통현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얘가 y는 ax 플러스 1과 평행하대요. 따라서 이 친구 고쳐버리면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현의 방정식은 k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너네 반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재밌으니까. 재밌는데 나 재밌게 하고 싶은데 너는 잠만 자서 재밌게 못하겠어. 전 안 쓰잖아요. 니 요즘 따라 안 자는 거고 원래 자잖아. 몬스터가. 자 얘들아 이제 공통인 현의 길이를 구할 거야. 길이를 구할 건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겁니다. 딱 있으면. 자 공통인 현의 길이는
요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원의 중심을 찍어보면 여기가 원의 중심이 될 거고 중심을 이어보면 이러면은 그럼 수직 이등분선 얘가 수직이 등분선이에요. 좋았어요. 얘가 수직이 등분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길이랑 요 길이 같고 결국 하나 곱해서 하나 구해서 곱하기 2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이거 하나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요 반지름의 길이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에는 직각삼각 피타를 이용해서 요 길이는 요 놈의 제곱에서 요거 뺀 거에 루트 값만 씌우면 된다. 그래서 그걸로 접근하실 겁니다. 됐죠? 자, 한번 해봅시다. 자, 보면 그래서 요 공통의 현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선생님 그럼 아까 선생님 그린 것 중에서 아이 괜히 지웠다 여기를 구한다고 했는데 아까 원의 중심에서 여기를 구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공통현의 방정식을 찾아서 원의 중심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사용해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건 이 공통현의 방정식부터 찾아야 됩니다. 갑시다. 아이고 이 친구 정리하겠네요. 그러면 얘 정리하면 뭐냐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6 y는요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공통현 찾읍시다. 여기에서 이걸 빼줄까? 그러면 x제곱 y제곱 다 나가고 마이너스 20 그리고 여기 여기 마이너스 들어갑니다. 그럼 플러스 8x 플러스 6y는 0 2로 나눠버리죠.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10은 0 됐죠? 얘가 뭐냐면 공통현의 방정식입니다. 공통현의 방정식이고 일단 내가 찾아야 될 거는 요 점 사이 있죠.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그래서 상관없어. 요거를 기준으로 하면 얘를 쓰면 되고 요걸 기준으로 하면 얘를 쓰면 되겠죠. 근데 난 이 원을 기준으로 하고 싶다. 무슨 말이냐? 원 하나만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방정식을 찾은 상태고 요 원의 중심에서 여기를 구해야 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얘를 사용하느냐 얘를 사용하느냐 딱 봐도 얘 쓰는 게 더 낫겠죠. 왜 원의 중심이 0,0이니까. 그래서 0,0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거리를 구할 겁니다. 가죠. 그러면 루트 그냥 5네요. 5분의 0,0 마이너스 10 요 길이가 2라는 사실을 알았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 겁니다. 여기가 2고요.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0이죠. 루트 20입니다. 그러면 2부터 오게 되네요. 그래서 난 요 밑에 길이를 알 수가 있다고. 4, 20, 4, 16, 4 맞나? 4, 16, 18 올해 16, 24, 20, 24, 5, 4, 10 여기 4 그러니까 여기 그냥 길이가 4니까 나머지 하나는 4가 되면서 요 길이는 8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공통현의 길이 같은 경우 이렇게 찾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와, 시험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안 될 것 같네. 이거 풀고 상문제나 좀 풀다가 2교시 때 보도록 하죠. 와 진짜 시간 빨리 가네요. 건강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 자, 1214번 하나만 보고 여러분들 문제 풀도록 합시다. 1200. 자, 두 번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놈의 교점과 1,0을 지난다고 했습니다. 자, 이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k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5는 0. 단 k는 1이 되면 안 된다. 마이너스 1이. 근데 얘가 어떤 점을 지난다고 했냐면 1,0을 지난다. 얘가 1,0을 집어넣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1,0 집어넣으면 1, 0, 1 플러스 k에 1, 7, 2는 0. 2k가 마이너스 1이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1. 됐죠?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구했습니다. 그럼 끝났네요. 여기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한 다음에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는 그 교재를 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 근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 원의 반지름이들이 하기 싫다. 근데 하자. k-2분의 1 집어넣어서 정리합시다. 그다음에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분의 1 y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3x 그치? 그다음에 2분의 5y 2분의 9y가 플러스 2분의 9y 그다음에 플러스 2분의 5 맞겠지? 양면에 2 곱해버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y 플러스 5는요 귀찮으니까 그냥 공식으로 씁시다. 그래서 반지름 R의 값을 공식이 뭐였냐면 기억나요? 아니요. 그냥 이거 바꾸자. 갑니다.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 되지? 잠깐만요. 아, 아, 잘못한 것 같은데. 네. 아이. 너그 플러스 5Y예요. 어디 요거? 네. 마이너스 2분의 1 왜? 마이너스 2분의 1에 곱하면 2분의 5y에다가 2y 더하면 2분의 9y 맞는데? 저기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6y 그랬는데 네, 마이너스 5Y예요. 이거? 네. 아이씨 1. 지연아 빨리 얘기했어야지. 아 당신 뭐 하는 거야? 안해 귀찮아 안해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아니요? 정리하세요. 아니 풀어주셔야 알죠. 진짜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6y 아 눈이 안 좋아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거 맞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정답 루트 29 맞죠? 몰라 3y 플러스 5y 플러스 2분의 5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y 플러스 5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 플러스 y 마이너스 y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25 플러스 5는 그러면 마이너스 29 되니까 넘어가면 얘가 뭐 멋있게 나오면서 29가 되겠죠. 답은 루트 29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조용히 한 바퀴 돌고 와도 돼요. 아니, 자도 돼요. 자, 어디로 자? 자, 지금 1209번, 1213, 1217 세 문제 한번 해봅시다. 1209, 1213, 1217 동영상이에요. 해보자. 다시 말해주세요. 9, 13, 17 이거 한 다음에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 지금 A, B 중점이 잡혀 PQ 얘는 쉽다 그죠? 네. 선분 A, B 중점에 잡혀. 그 중점에 잡혀 구하라는 거네 결국. 그지? 중점에 잡혀서 어떻게 구하면 될까? 아까 수직이 능분선인 거 보였잖아. 그걸 이용해서 구하셔야겠죠.
You need my help? 야 누가 폰만 주냐? 깨진 거고. 넣어라. 그럴 수 있어. 뭐라고 했냐면 지금 선분 AB의 교점이 여기가 A고 B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AB의 중심자 여기를 구하라는 건데 아까 봤듯이 우리가 얘가 수직이 등분사 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여기 이 점의 좌표는 결국 선분 AB와 두 점을 연결하는 이 하얀색 직선의 교점이에요. 따라서 하얀색 직선의 방정식을 찾고요. 주황색 직선의 방정식을 찾은 다음에 두 개 연립하면 xy 값 구할 수가 있겠네. 오케이? 구하세요. 뭐야 이게 A니 민호야? 네? 다시 해줄까? 잠깐만요. 다시. 주황색 직선과 하얀색 직선의 교점이 선분 AB 중점입니다. 그래서 주황색 직선을 구하고 하얀색 직선을 구한 다음에 두 개를 연립하면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두 개 찾은 다음에 연립하라고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오. 선이 113번은 주원이 나와 있는데 주원의 교점을 PQ라고 한다고 했으면 얘도 똑같이 해요. 주원이 있는데 교점을 PQ라고 한대. 자, PQ. 요 PQ의 길이가 뭐라고 했냐면 최대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조건일 때 PQ의 길이가 최대가 될 때까? PQ를 여러분들 막 변형을 시켜보는 거야. 만약에 큰 원이 있고 작은 원이 조금 완전 끝에 여기 조금만 걸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PQ의 길이는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이게 저 작은 원이 안쪽으로 쑥 들어와. 이렇게 될 때. 그러면 이때 PQ의 길이는 최대가 될 것이다. 두 원의 크기는 똑같고 PQ의 길이만 변형을 시킨 겁니다. 작은 원을 안쪽으로 집어넣었다가 밖으로 빼냈다가 안쪽으로 집어넣었다가. 그러면 이 PQ의 길이가 최대일 때는 어떤 그림일까요? 요 그림이겠죠. 즉 PQ의 길이가 작은 원의 지름일 때 이 PQ의 길이는 최대값이 됩니다. 그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됐죠? 쉽죠? 네. PQ의 길이가 최대값이 되려면 작은 원의 지름을 지나야 된다. 지름을 지난다는 것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말이죠. 즉, 난 공통연의 길이 방정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 거기다가 원의 중심의 좌표만 집어넣으면 A에 관한 식으로만 변하게 됩니다.
공통현의 방정식을 찾고 그 방정식이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 그걸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녀석이 지금 뭐가 안 돌아? 갑자기 이뻐. 내 선생님. 공통현의 방정식부터 구하세요. k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x제곱 y제곱 다 사라지면서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고. 그 직선의 방정식 찾으려면 돼. 내가 할까? 아니요. 안 해도 돼. 난 공통현의 방정식을 찾아야 돼. 근데 공통현의 방정식을 찾으려면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으로 못 찾아요. 그래서 일반형으로 바꿔야지 일단. 거기 지금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잖아. 먼저 일반형으로 바꾸고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일반형으로 어떻게 바꾸냐고요? 정리하면 되죠. 뭐. 해봐라. 오케이,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바로 하도록 합시다. 시작 줄게요. 하자고? 야, 너네 늦지 마라. 수업 시간 전에.